네, 안녕하세요. 원래 제가 시간을 이렇게 잡았었는데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래갖고 남는 시간에 떠났는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는 길도 막히고 그래가지고 비가 오고 그러니까는 길이 막혀갖고 조금 늦었어요. 예, 그래도 원래 예상보다 뭐 크게 안 늦어서 다행입니다. 자, 제가 원고 오늘 강의할 거는 앞에 제목 나와 있는 것처럼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다문화 사회, 이 주제가 세 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먼저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좀 논의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사태, 뭐 지금 우리가 다 겪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은 또 정리하는 차원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가를 보고 또 이러한 큰 변화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와 코로나19 사태라는 이러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큰 경험이 다문화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근데 뭐 작성을 하다 보니까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논의가 더 많이 있고 뒤에 부분 이제 그거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는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음악을 꺼야 되지 않나요? 네. 여기 안에서 켜지는 거예요? 네. 예. 뭐, 안 넘어가는데? 이게 뭐, 여러 개가 있었던 모양인데? 넘어가네요. 자, 제목 보셨고, 오늘 강의는 진행을 이렇게 할 겁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하는데요. 중간에 지금 2시 15분이니까 한 3시쯤에 한번 쉬고요. 잠깐. 그리고 나머지 시간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잠깐 쉬든지 아니면 연속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 가지면서 누가 뭘 가르쳐 주는 시간이 아니라 같이 얘기하는 시간으로 오늘 편하게 할 테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근데 IT는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우리 컴퓨터 있었고 IT 있었고 스마트폰이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근데 왜 4차 산업혁명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뭐 써져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써서 읽어도 잘 몰라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4차 산업의 혁명에 대한 규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3차 산업혁명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르다. 지금의 발전 양상은 기존에 우리가 발전해 왔던 것들이랑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을 붙여야 되겠는데 해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라고 했는데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다 라고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특징을 보자면은 인공지능이 핵심어예요. 컴퓨터를 통한 인공지능이 자동화가 되고 상호 간에 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자율주행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려면 자동차가 딱 알아서 컴퓨터가 달려서 사람 눈과 발처럼 손처럼 해가지고 움직여지는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은 도로에도 차가 오고 있다라는 신호를 받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면 도로에서 센서가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매우 중요해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컴퓨터 좋은 거 갖고 있다고 4차 산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변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혼자만 좋은 컴퓨터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연결성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으로 자동화 연결성이 극대화된 산업 환경의 변화를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 환경이 변화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 생활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직장도 변화가 되고 생활이 변화가 되는 거죠. 자, 1차 산업혁명이 뭐였죠? 증기기관차 만들고 그래갖고 산업혁명이 된 거잖아요. 그 시절에 무슨 변화가 왔을까요? 산업이 변화를 했는데 개인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왔죠? 그동안에 재봉틀이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서요. 재봉틀이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와 좋다 했을까요? 어떻겠을까요? 놀래기도 하지만은 산업적으로 생활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재봉틀이 만들어졌을 때 당시에 많은 저소득층들이 돈을 버는 수단으로 바느질을 한 거예요. 삭바느질. 삭을 받는 바느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재봉틀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재봉틀을 없애라. 제가 우리 삶을 박살을 낸다. 라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은행에서 오늘 들어온 돈이랑 나간 돈이랑 해갖고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역할을 옛날에는 주판으로 했지만 요새는 컴퓨터로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사람의 손이 필요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명이 하던 일을 1명 정도가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예요. 9명이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큰 변화가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 불편함을 피해로 겪는 사람도 생기는 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모든 산업혁명 때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진흥화 혁명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 돌이켜보면은 우리는 이제 범용 기술에 의해 3차례의 산업혁명을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3개가 있으니까 지금 4차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AI, 빅데이터 등 그 지능정보 기술로 촉발된 새로운 세상, 즉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거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제 용어를 이 시대의 흐름이 바뀌는 거를 이제 학자들이 먼저 알고서 이름을 붙이죠, 보통. 근데 이제 클라우스 슈바브라는 이제 독일계 사람이 우리가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름 들어보셨죠? 다보스 포럼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변화를 보면서 2015년에 유력 외교 전문지인 Foreign Affairs의 기고글을 쓰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해부터 여러 도서를 통해 가지고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들이 언급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결국 이제 다음 연도인 2016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논의 주제로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16년이면 4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TV나 뉴스에서 많이 나오게 한 거는 한 2년 전이지만은 우리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보다 한 2년 전쯤에 이때쯤부터 뭐가 변화가 있구나 그래갖고 뭐 논문들이 전공을 불문하고 뭐 통일 공부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통일의 문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뭐 사회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어요. 나오다가 이제 일반한테도 익숙한 단어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각 학자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냐 하는 그게 딱 뭐다라고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씩 달라요. 근데 아직 뭐라 그랬죠?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들어 가는 중이잖아요. 학자들은 경험적인 거에 강해요. 무슨 도사처럼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렇게 왔던 것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라고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경제를 잘 알고 예측을 잘하면 다 부자가 됐겠죠. 주식 투자해갖고 부자가 됐지. 경제학자가 부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돼서요. 키워드는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의 발달이 주요 수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1700년대죠. 산업혁명 수준이나 그 이상의 생산 효율 증가가 예견되며 과거 기계 한 대가 수백 명의 노동자를 대신해서 일을 했듯이 이번에는 프로그램 하나 컴퓨터 한 대가 수백 또는 수십만의 전문 인력들을 대체하는, 전문 인력을, 노동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전문 인력을 대체해요. 대학교 나온 애들을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급 백수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자리를 못 잡는다면요. 직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날 부산에서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발표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한국전쟁 100주년 70주년이죠. 한국전쟁 70주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전날 일요일날 내려가고 이렇게 이제 뭐 또 행사할 사람들이랑 같이 부산 시내를 돌아다녀봤는데 요번에 비 많이 와서 부산에서 사람 죽은 거 알죠? 그 굴다리를 이렇게 태워갖고 가면서 여기가 사람 죽은 데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위에 도로가 있고 굴다리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경사가 좀 심했어요. 근데 보니까는 옆에 이제 산에서 이렇게 제방이 무너져갖고 흙이 돼 있고 그쪽에서 이제 물이 콸콸콸 해서 순식간에 들어오니까는 여성 운전자가 물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되니까 문을 못 열잖아요. 그래서 물에 빠져 익사한 거예요. 도로에서 서 있다가. 근데 하려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큰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수습을 누가 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우리가 이제 북한 같은 데서 건설하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나와서 막 들고 삽질하고 뭐 들고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도 죽는 큰일이 났으니까 이걸 빨리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비가 또 올 건데. 근데 사람 딱 한 명 있더라고요. 그리고 포크레인 큰 게 하나 있었고 포크레인 혼자서 다 하더라고요. 그거 수습을.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은 사람이 수백 명이 동원이 돼서 다시 축대를 쌓고 했겠지만은 그것을 기계가 대체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런 컴퓨터를 들고 있는 대학교를 나오고 컴퓨터에 익숙한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지시 받은 거 갖고 막 보고서 만들고 막 엑셀 만들고 해가지고 했던 거를 인공지능이 다 한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이제 재판도 간단한 재판들은 복잡한 거 말고 간단한 뭐 가해자, 피해자, 이게 뭐 소송 비율 이렇게 하고 민사하는 거 기존의 판례들을 다 알고 외우고 있는 슈퍼컴퓨터가 들어오면은 평가해갖고 답을 10분 만에 네가 얘한테 5천만 원 줘 이렇게 하고 판결을 내리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단 말이죠. 큰 변화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예.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1차 산업혁명이 18세기 1700년대에 있었죠. 증기기관을 만들면서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가 생성이 된 시대를 2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죠.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서 모든 업무들이 자동화되고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 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로 넘어가려는. 자, 여기랑 큰 차이가 뭐죠? 인공지능이 나오죠. 데이터가 나오죠. 그리고 연결이 나오죠. 아까 얘기해줬던.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좋은 컴퓨터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니에요. 그게 다 연결이 되는 시대, 빅데이터를 기반해서 인공지능이 계속 똑똑해지는 시대.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SF 영화 보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가끔씩 나오는 게 터미네이터인가 하는 영화에서도 나왔었는데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만드는데 사람은 규칙대로 안 살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은 자기 창의성이 있고 특별한 의지가 있고 뭐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랑 사회생활이랑 대치를 한다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회적 규칙에 따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규칙에 안 따르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가는 게 우리의 규칙인데 나는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군대를 못 가겠다. 그래서 감옥을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 그런 것들이 있듯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나올 때는 그 사람들을 처벌을 하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규칙 이탈자. 사람에 의해서 처벌을 안 받고 그런 것들은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미래 세계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토피아라 그러죠. 토마스 모어가 얘기했던 유토피아라 그러는데 우리가 또 미래의 영화를 보면 막 썩은 기계와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있는 디스토피아가 있잖아요. 그 디스토피아 시대와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뭐 예견들이 같이 있는데요. 어쨌든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가장 큰 차이는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에서는 인간이 프로그래밍을 하고 기계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동차 만들 때 로봇들이 할 때도 사람이 해놓은 프로그램에 따라서만 걔가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움직이려다가 뭐 사람이 있으면은 피해서 섰다가 갈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은 인공지능의 시대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뭐 각광을 받고 있는 것들이 바이오 분야라든지 에너지, 지구공학, 우주기술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에 엄청난 그 결과물들이 나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의 모습들도 많이 바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저는 정치학자니까요. 사회과학자로서 이렇게 전반적인 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산업을 한다든지 공학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뭘 만들어야 되는지만 생각을 해요. 그쪽을 집중해야 되겠죠. 평가하기보다는 빨리 기술을 개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다 보면은 기술이 먼저 발전이 되고 사회는 뒤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기술이 먼저 발전돼 갖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규정이 안 적혀져 있어요. 규정이. 법이나 제도라는 건 항상 나중에 생기거든요. 먼저 법을 만들어 놓고 무슨 선험자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따라라는 거는 종교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사회적인 제도라는 것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거잖아요. 뒤에. 우리가 지금 따르는 법은 특히 우리나라의 헌법 같은 거는 87년도에 만들어진 그때의 사람들이 만든 헌법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도 87년에 있었지만은 그 87년도의 법, 그러니까 제도가 뒤따라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도 뭐 우리가 또 논의를 여러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변화에 앞서지 않고 다문화 사회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다가는 세상은 확 바뀌어버렸는데 이거는 옛날 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문화 사회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참 좋은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바꿀 게 많아갖고 하는데 지금 하는 노력보다도 훨씬 더 노력을 해야지 바뀐 세상과 이렇게 적합한 제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뀌는 게 좀 무서워요. 우리 애들 보고 이게 학생들, 대학생들 보고 그러면은 얘들이 뭘 해먹고 살까 싶잖아요. 옛날에는 경기 좋고 2차 산업 중심으로 막 발전을 하고 그럴 때는
대학교, 뭐 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지방에 있는 대학교도 그렇고 대학교 졸업하면 거의 다 취직을 했어요. 근데 요새 무슨 대학교가 다 취업 사관학교가 돼갖고 있잖아요. 취업을 서울대를 나와도 취업이 다 안 되고 하는. 근데 이 시기에는 더 어떻겠냐라는 걱정이 돼요.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정말로 기계가 못하는 다른 일들을 해주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고 뭐를 잘하고 하는 사람들, 뭐 프로그램을 잘하는 것 또 얘네가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남아 있을 거예요. 저자 코미디언, 뭐 탤런트, 기계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그런 것들은 남아 있을 텐데 글을 쓰는 사람들,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남아 있을 건데 농사도 기계가 질 수도 있을 테고 뭐 거의 다 바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지금 우리가 시골에 지금 좀 있으면 모내기하고 그럴 텐데 모내기하고 뭐 이럴 때 누가 일하는지 아시죠? 시골에 가보면 누가 일해요? 이양기요? 예. 나이 드신 분? 기계가 외국인이에요. 그러면 못해요.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19인데 외국인 입국자들 중에서 발병률이 높은데 그 사람들을 왜 지금 이 시국에 외국인 입국자들을 비중국 아시아인 해갖고 제일 퍼센트가 높아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 농사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없으면 농사를 못 져요. 지금 시골에 그 노인들이 농사를 어떻게 져요? 못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따고 뭐 하는 거를 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써서 한단 말이에요. 일당 뭐 10만 원씩 주는데 9만 원씩 주고 뭐 이래갖고. 그러면 그쪽 사람들은 경제 그 차이가 있으니까는 대학 나온 사람이든 뭐든 그 자기 나라에선 하루에서 10,000 원밖에 못 버는데 여기서 뭔 일을 해도 10만 원 벌니까 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일도 없어지게, 그 사람들이 근데 한국에 왔다가 또 뭐 한국 여자랑 눈이 맞던지 뭐 이렇게 교류가 되고 하면서 다문화 가정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예? 가장 기본적으로. 서로 국경 밖에 있던 사람들이 교류를 하면서 만나갖고 생기는 건데, 그냥 뭐 한 예지만은 그런 일들도 사라지게 되면은 교류가 안 생기면은 그런 결혼과 다문화 과정이 생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뭐 시골에서 뭐 시골 농촌 총각이 그것도 지금 얘기란 말이에요. 농촌 총각이 혹시 남아있는 소수 애들이 시골에 처녀들이 없으니까 장가를 못 가니까는 동남아 가고 그런 데 가서 국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만 보고 하루 이틀 가갖고. 근데 다 그 농부들마저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그러면은 그 토대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지금 65% 정도의 해외 그 국제 결혼 그 가족들이 수도권에 살아요. 서울, 인천, 경기에. 지방에는 공단 중심으로 이제 노동자들이 있을 뿐이지 가족들은 서울에 산단 말이에요. 결혼해서 사는 다문화 가정들, 교육 여건도 그렇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뭐 4차 산업혁명은 산업통상부 얘기뿐만이 아닌 거예요. 자, 과학기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새로운 기술 문명이 도래하고 4차 산업 시대 속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되는 디지털의 연결성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근데 뭐 데이터가 거대한 데이터 뭐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데이터가 지금 그래서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갈등하고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 1등 자리를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1등을 했는데 2차 때는 영국이었고 이제 3차 때 미국이 해왔는데 4차로 가면서 중국이
여건이 더 좋은 거예요. 4차 산업에서 1등할 여건이. 왜 그럴까요? 중국에서 오신 분 계세요? 여기 계세요? 중국에는 우리 주민등록증 같은 게 있죠. 신분증이.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은행 카드도 되고, 은행 카드도 잘 안 쓰지만은 어떤 그것만 딱 되면 돈을 지출을 할 수도 있고, 버스 탈 때, 기차 탈 때도 그거 탁탁탁탁 되면은 다 그 정보가 들어가요. 그게 데이터예요. 빅데이터.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한단 말이에요. 30대 남자인 모택동이 어디에서 타고 이거를 1시간 거리에 이쪽으로 가서 또 찍고 내릴 거 아니에요. 그 기록들이 다 담겨져서 흡수를 해서 나중에 도로 교통망을 설계를 할 때 그 이동 경로, 30대는 일로 가고 어디 사는 사람이 일로 가고 이런 게 다 세분화돼서 되면은 가장 효율적인 교통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미국에서는 왜 못할까요? 기술이 모자라나요, 미국은? 인건비가 어디서 들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그 중국 애가 묻더라고요, 저한테. 야, 니네는 뭐 IT 강국이라도 이거 안 되지. 우리는 이거 하나면 다 돼. 그러더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못하는 건 그게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사람들이 반대로 해서 그런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내가 어디에 들어갔고, 그게 정보를 누군가가 알고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되지. 그게 다 알면 어떻게 해요. 근데 어쨌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당이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다 모을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모아갖고 실행도 간단하게 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데서 도로 하나 내려면 무슨 일이 생겨요? 도로를 사람 없는 빈 땅에다 도로를 안 내죠. 뭐가 있는데 내야지 필요하니까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를 수용을 해야 되는데 땅값을 보상을 얼마를 해주니 아니면 나는 이사를 못 가겠다. 여기 우리 아버지 산소가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산당은 그게 없어요. 중국 공산당은. 난 민다 하면 딱 미는 거예요. 아무도 토를 안 달아요.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자동차, 무인 자동차가 지나다닐 때 차 자체가 자동적으로 조절을 하기 위해서 도로가 받쳐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도로 밑에 바닥에서도 센서가 있어야 되고 측면에도 센서가 있어야 되고 이중사 공중에도 있어야 되고 뭐 한단 말이죠. 그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중국은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금방. 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재산권이 걸려들 있잖아요. 다들. 난리가 나겠죠. 예?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무서워요. 근데 그 통신망을 연결시키는 가장 큰 회사가 앞서 있는 그 장비 회사가 화웨이예요. 화웨이가 다른 화웨이 기계가 미국에 설치되면은 미국 데이터도 몰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갖고 간다고 생각을 해서 화웨이를 다 빼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중국 기업이 그거를 1등을 하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무역 적자 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1등을 뺏길까 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큰 싸움이에요. 이게 싸움이. 작은 싸움이 아니에요. 아주 미래 패권을 위한 거대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경제 산업에서도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진화와 기술이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기존 산업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는 등 산업 생태계의 대변화를 촉발하게 된다. 다 한국말이고 한국말에 익숙하시면은 다 읽을 줄 아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해갖고 설명을 해줘야 되지. 그냥 지능이 자기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판단을 하는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과 수용을 못하는 사람이 나뉘게 돼요. 이런 시절에는. 그래서 하여튼 그걸 잘 수용을 하고 변화를 빨리 모색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테고, 부자 기업이 될 테고요. 지금 뭐 주식시장 요새 보면은 그 코로나19랑 이런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비대면, 언택트라 그러죠? 언택트 산업 주가들이 막 올라가요. 기존에 배 만들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조선업. 한참 떨어져 있어요. 안 움직여요. 왜? 물동량이 없잖아요. 지금 물 돌아다니질 않잖아요. 비행기 항공사 거 툭 떨어졌잖아요. 다.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미국에 출장을 가고 그럴 때는 사람 만나갖고 악수 한번 하고 사인하고 그러려고 가는 거잖아요. 또 비밀 자료를 몰래 갖고 가갖고 너 보여주고 여기 사인해라 해갖고 갖고 오는데 그게 전자식으로 다 된단 말이에요. 이제 애들 학교에서 요새 다 대학도 그러고 우리 강의할 때 그러는데 줌으로 강의하잖아요. 원격으로. 거기에서도 이제 보안 장치들이 해갖고 거기에서 맺은 상호 간의 사인이라든지 녹화된 화면이 계약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걸 못하는 다른 산업 업종들은 아까 말했던 조선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같은 것도 그래도 관광은 대체하기가 힘드니까는 관광산업은 더 발전할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어차피 놀잖아요. 돈 버는 사람도 놀고 돈 없는 사람도 놀잖아요. 뭐 이제 나라에서 뭐 기초소득을 받든지 해갖고 1년 동안 학자 썼다가 놀러는 가야죠. 근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놀러도 못 가요, 이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우리 같이 땅이 좁은 나라는 더 큰일 난 거예요. 미국은 어찌 됐건 간에 크잖아요, 미국이나 중국은. 자기 땅 안에서 돌아다니도 구경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 코딱지만한 데서 지금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연계가 되죠, 연관이? 예. 자, 고용 구조의 변화, 아까도 뭐 간단히 얘기했지만은 일자리가 감소가 됩니다. 위기가 생기죠.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이제 86학번인데 우리 때만 해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한다라는 것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갔어요. 보험회사라도 갔단 말이에요. 보험 영업하는 게 아니라 정규 직원으로. 제일 못 가는 애들이 보험회사 간 거예요. 보험회사를 가는 거였는데 지금 애들은 보험회사가 사람을 안 뽑아요. 정규 직원들을. 그 자기네 회사 본사에서 일할 사람들을 한두 명밖에 안 뽑아요. 그 제 조카애가 흥국생명의 공채로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몇 명 뽑혀갖고 들어갔는데 자기 다음에 공채를 안 뽑아갖고 자기 후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별명이 마공이다. 마지막 공채. 이제 취업도 공채식으로 안 뽑아요. 이제 수시로 뽑는 거예요. 이제 미국식으로. 이제 얘 똑똑하네 그러면 뽑고. 그래서 모여갖고 삼성 입사한다고 시험 보고 이런 거 없어져요. 곧 10년 안에 다 없어집니다.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런 것도 거의 없앴잖아요. 지금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이름 바뀌고. 그런 식으로 직장을 그러니까는 잡는다는 게 과거처럼 해서 과거 시험 보듯이 해서 점수대로 해서 뽑혀 들어가고 이런 시대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예? 인간관계로 해요. 우리 아들 뭐를 똑똑하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뭐가 없잖아요. 안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조리가 생길까 봐도 조금 걱정이 되고 근데 그런 위기가 있지만은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기회도 또 있다라는 거죠. 환경이 바뀌면은 아까 재봉틀 얘기를 했지만은 삭바느질 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지만 재봉틀 하나 갖고 100명분의 일을 할 수 있는 재봉사는 월급을 100배는 못 받겠지만은 한 30배 받고 그걸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00배를 만들어내니까 생산량을.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그렇게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면서 살아왔는데 이 새로운 직업 창출은 뭐가 될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자, 거기에 뭐 프로그래머가 필요하고 뭐 그것도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제 초창기에는 필요하지만은 기계가 다 컴퓨터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인공지능이. 사람이 바둑을 못 이기잖아요. 이제 컴퓨터한테. 암만 창의력이 있어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들을 암만 어려워도 기계가 다 해줄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보편적인 논리에 따라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닌 창의적인 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나와서 강의하는 사람, 교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리고 교감을 이렇게 만나서 하기도 하지만 오늘 또 뭐 유튜브 통해 갖고 이게 되듯이 유튜버들 이런 애들이 재밌는 거예요. TV 방송국 같은 것도 다 없어질지 모르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몇 개는 있겠지만은 다 그냥 내가 집에다가 이런 거 하나 사다 놓고 하면은 다 방송이 되니까는 굳이 방송국에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그 시스템이 다 깔려져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그런 직업 기회들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를 번다. 연봉이 얼마다. 처음에 들어갈 때 연봉 3천이었는데 지금 20년 다니니까 연봉 1억 받더라. 이런 게 없어질 확률이 많죠. 고등학생인데도 막 유튜브에 하고 사람들이 많이 보면은 1억도 하루에 1억도 벌고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런 세상이 온다 이거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가 올지. 무슨 직업을 해야 될지. 근데 특별한 걸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벼농사를 짓더라도 진짜 무공해, 친환경 이런 걸로 해서 그거 비싸게라도 사 먹게 하고 기능성 그런 걸로 하고 또 뭐 심리치료사 뭐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가 변화하고 그래서 고용구조도 변화하고 사회가 변화하고 윤리도 바뀌게 되겠죠. 지능기술의 발달에 따라 각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사회 각 분야의 혁명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또 그 진화되는 사이버 테러 있잖아요. 뭐 휴대폰 갖고 얼마 전에 뭐 나왔던 뭐 여성들은 뭐 나는 무슨 범죄인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설명을 애들한테 들어보니까 그런 건데 뭐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다가 약점을 잡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걔는 서로 얼굴도 안 본 사이인데 약점이 너 이거라면 다 퍼뜨린다. 너 뭐 사진을 네 지인들한테 다 퍼뜨린다 이래갖고 약점이 잡혀갖고 온갖 노예같이 성노예가 되는 그래갖고 잡혀 들어왔잖아요. 애들이 많이. 그런 일들이 생겨날 거란 말이죠. 이제 만나지를 않아. 옛날에는 술을 먹고 쌈박질을 하든지 여자를 강제로 뭐 해코지를 하든지 해야지 범죄가 됐는데 만나지도 않고 얼굴이 얼마나 순박하게 생겼습니까? 걔네들 범인들 잡혀갈 때. 옆집에 사는 그냥 청년 같잖아요. 어린애들 20대 초반 애들. 그런 애들이 그 무서운 짓을 해갖고 가는 거예요. 엄청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죄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법과 제도가. 너 이렇게 하면은 사람 한 대 때려서 뭐 벌금 10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갖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면은 징역 10년을 산다. 이런 게 기준이 점점 발전이 되고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거에 좀. 죄의식을 없이 죄를 짓는 거거든요. 자기가 뭔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돈만 벌려고 그렇게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남용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윤리적 지침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시민단체들, 종교단체들, 뭐 이렇게 많은 여성단체들 해가지고 모여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법적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순기능을 보면은 삶의 편의성이 향상이 되고 교통, 뭐 헬스케어, 교통 이런 게 향상이 되고 생활 환경이 안정된
생활 환경이 되겠죠. 보안과 안전이 외부인 침입하는 거 그런 게 즉각적으로 다 알려지는 거예요. 발각이 되고 지금 세콤에서 하는 것 수준 훨씬 이상으로 되겠죠. 그리고 뭐 국방도 지금 철책선에서 군인들 지키고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 또 지금도. 세콤이 지키면 돼요. 카메라 해놓고 적외선, 자외선 뭐 여러 카메라들 해놓고 그거 이제 기술자가 한 명이 요 몇 개씩 카메라 몇 개씩 하면서 감시하는 게 3차 산업 시대라면은 휴전선에 다 깔려 있는 것을 AI 혼자서 관리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단 말이에요. AI가 부대에다가 딱 저기에 무슨 이상이 있는 것 같아. 나가봐. 몇 사단, 몇 연대, 몇 대대에서 거기 몇십 명 나가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란 말이죠. 군도. 그런 점들은 우리 애들이 위험한 군대에 안 가도 되고 그러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일인데 순기능만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역기능도 있고 교통 같은 것도 되게 편해질 거예요. 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보면은 숙박업이 망하지 않을까. 그냥 비즈니스 숙박업들은 우버 차를 빌려요. 인공지능인 우버 차를 이제 차를 빌려서 타는 거죠. 빌려갖고 내가 내일 아침에 부산에서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날 내려가든지 아니면 그날 아침 새벽 차 타고 가든지 새벽 비행기 타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아니면 또 새벽에 차를 운전해갖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어떻게 돼요? 인공 운전차를 사가지고 차에서 자면서 내려가면 자면서 가면은 적절한 시간에 그 장소 앞에 딱 쓰는 거예요. 예? 그 숙박이 필요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뭐 분단이 돼 있고 대륙으로 통하는 길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은 모스크바 아마 여름에 더 죽겠는데 시베리아나 가자, 사이베리아나 가자 그러면 딱 찍어놓고 중간에 뭐 몇 시에 깨워줘 그래갖고 몇 시에 깨워주면 거기 가서 이제 맛있는데 맛집 찍어놓고 가서 밥 먹고 또 눌러놓고 또 가다 보면은 사이베리아 가 있는 거예요. 시원한 데서 거기 이렇게 별장 하나 져놓고 예? 그 순기능이죠. 그렇지만 이제 역기능은 해킹, 양극화, 정보, 개인정보 유출 등 악의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한 개인을 몰락시킬 수 있는 엄청난 데이터가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갖고 있는데 그것을 쓸 수 있는 몇몇의 기술자들이 그걸 이용해서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길 수가 있고 얘의 정치적 취향이 뭐고 얘는 이렇게 해놓으면 표가 이쪽에서 일로 바뀔 것이다 그런 걸 다 통해 가지고서 선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무슨 세상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듯이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 이거예요. 걱정이 되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다가 이거랑 다문화 사회랑 어떻게 붙일지 붙여야 되는데. 네?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 또 코로나19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한 5분 정도, 5분 10분 쉬고 다시 시작할게요. 그러면 저기 시계로 3시 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